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마콥60 모형의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한 번 더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 P11의 프라이어 베타 분포고요. 베타 얘를 이제 A10, B10, 그 다음에 이제 P22는 이제 베타 분포, 베타 분포고 A20, B2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파라미터들 베타 1의 분포, 베타 1은 우리가 이제 선매 변수 없이 상수항만 하겠습니다. 즉 베타 1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노말의 베타 0, 그 다음에 B0, 그 다음에 베타 2의 분포도 이제 노말의 베타 0, B0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어가 꼭 같을 필요는 없죠. 이 두 개가 이 베타 1의 프라이랑 베타 2의 프라이가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게 두는 게 표준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시그마 1의 제곱과 또 시그마 2의 제곱의 분포도 이제 인버스 갬마의 책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볼까요? 알파 0 델타 0 그렇듯이 그래서 알파 0 나누기 2 델타 0 나누기 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t 그리고 이제 yt의 분포는 기운 st 그리고 세타 세타는 베타 1 베타 2 시그마 1 시그마 2 p11 p22를 다 통틀어서 세타라고 그러죠. 얘가 이제 노말의 xt 베타 st 죄송합니다. 여기 st는 없다고 했죠. st는 1이니까 그냥 설명 변수를 추가하는 거는 나중에 그냥 기계적입니다. 그럼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기 귀찮아서 그냥 빼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st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st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 보면 이제 st가 주어져 있으면 yt의 분포가 노멀 분포죠. 하지만 st가 안 주어져 있으면 yt의 분포는 노멀 분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모형이고요. 이게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야 될 거는 이제 샘플링 할 파라미터를 이제 나열해야겠죠. 우리가 샘플링 해야 될 파라미터들,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베타 1, 베타 2, 그 다음에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그 다음에 P11, 그 다음에 P22,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샘플링 해야 되냐면 ST를 샘플링 해야 돼요. T는 1부터 캡T까지 얘를 샘플링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어떻게 샘플링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베타 1과 베타 2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중에서 먼저 베타 1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타 1을 생각한다는 것은 베타 1의 풀 컨디셔널을 생각하는 거죠. 베타 2, 그 다음에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뭐 P11, P22, 그 다음에 심지어는 ST도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ST가 주어져 있다는 소리는 더미가 주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더미가 주어져 있다는 소리고, 사실 더미 수출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베타와 시그마 제곱이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미가 주어져 있다는 소리는 단순히 샘플이 쪼개져 있는 거죠. 즉 ST가 1인 샘플과 ST가 1에 해당되는 YT와 ST가 2에 해당하는 YT 데이터가 쪼개져 있는 거죠. ST가 주어져 있다면 그래서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ST가 1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뭘 샘플링하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베타 1과 시그마 1 제곱 샘플링하면 되죠.
그죠? ST가 2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나는 베타 2와 시그마 2의 제곱을 샘플링 하면 돼요. 즉, 여기 데이터가 쭉 있을 텐데, 데이터 쭉 있다는 것은 이제 y1, y2 중에서 y 캡티가 쭉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ST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초입값으로 있든 어떻게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져 있든 간에 풀 컨디션이니까 주어져 있으면 나는 S1, S2 쪽에서 S 캡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1이고 어떤 것들은 2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뭐 막 2다. 그러면 사실은 Y들 중에 1에 해당되는 것들, 예. 그럼 중간에 1에 해당되는 중간중간 있겠죠. 쭈지 있겠죠. 걔들을 우리가 따로 우리가 Y1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에 해당되는 것들만 따로 모아서 Y2라고 데이터를 하죠. 그러면 Y1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뭘 샘플링하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베타 1과 시그마 1 제곱을 샘플링 하면 되고요. 얘는 베타 2와 시그마 2 제곱을 샘플링 하면 돼요. 어떻게? 그냥 뭐 어떻게 됩니까? 베타 1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1 제곱 샘플링 하는 거죠. 그냥 선형회기입니다. 선형회기. 대신에 데이터가 Y가 아니라 Y1인 거고 또 Y2를 이용해서 선형회기 하듯이 베타 2와 시그마 2 제곱을 샘플링 하면 돼요. 이 부분은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데이터를 쪼개서 베타 1 시그마 1 제곱, 베타 2 시그마 2 제곱을 샘플링 하면 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베타 1 베타 2 시그마 1 시그마 2 제곱의 샘플링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얘는 그냥 베타 1은 노멀 업데이트, 시그마 1 제곱은 인버스 갬마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데이터를 쪼개서. 그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부분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와 그다음에 스테이트 또는 레짐의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얘를 먼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짐에 대한 샘플링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목표는 레짐을 샘플링한 거고, 레짐을 샘플링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레짐이라는 건 S1, S2, S3 쭉 있고 S캡티까지 있죠. 얘들을 하나씩 샘플링한 방법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싱글 무브라고 합니다. 싱글 무브 메소드라고 그래요. 싱글 무브라는 소리 뭐냐면 내가 S3를 샘플링 하는데 S3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즉 S1, S2, 그 다음에 S4 해서 S캡티까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S3의 풀 컨디션이죠. S3 샘플링하고 또 마찬가지 S4도 S4의 풀 컨디션부터 샘플링한 방법, 얘는 이제 싱글 무브라고 그러고요. 또는 이제 S1과 S2 해서 S캡티를 동시에 샘플링하는 방법. 기본 일단은 레짐이 이미 다 주어지는 건 남은 건 뭡니까? 데이터랑 파라미터밖에 없죠. 있을 때 이제 모든 시스템 S들을 동시에 샘플링하는 방법을 우리가 멀티 무브라고 합니다. 멀티 무브라고 해요. 근데 이제 멀티 무브라는 말이 이제 논문에 따라서 약간 혼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혼용되냐면 이렇게 S1부터 S캡티를 한 번에 모든 걸 원펀치 하는 거를 이제 멀티 무브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싱글 무브하는 걸 조금 변형시켜서 S1 따로, S2 따로, S3 따로 하지 않고 S1부터 S3 따로, S4부터 S6 따로 이렇게 3개씩 묶어서 하는 방법, 얘도 우리가 따로 멀티 무브라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2개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샘플링 하니까 그것도 멀티 무브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제 수업에서는 이제 한 번에 하는 거를 저는 그냥 멀티 무브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배울 방법은 멀티 무브 방식이에요. 멀티 무브 일반적으로는 사실 거의 예외 없이 일반적으로는 멀티 무브가 항상 싱글 무브보다 그 샘플링 하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샘플링 하는 퍼포먼스 좋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MCMC 사이즈 있죠. 시뮬레이션 사이즈가 적더라도 얘가 훨씬 더 정확하게 포스트랑 민가 베리언스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시뮬레이션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만이 우리가 포스테리아 분포를 정확하게 샘플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멀티 무브를 하는 거고, 멀티 무브가 안 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싱글 무브를 사용합니다.
그 싱글 무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더라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멀티 무브로 샘플링 하는 겁니다. 얘를 멀티브로 샘플링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의 풀 컨디션이 있으니까 얘의 풀 컨디션의 분포를 알아야겠죠. 얘의 분포를 알려면 항상 뭘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까? 항상 얘의 풀 컨디셔널 density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그 지금부터 얘는 이제 풀 컨디셔널 density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컨디셔널 density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S1, S2 해서 Scat given Y랑 세타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에 비례하겠습니까? 무조건 쓰는 거죠. 왼쪽이 뭐든 간에 오른쪽은 무조건 뭡니까? likelihood F Y given 세타 그다음에 S S는 이제 모든 S1, S2 모든 S 다 있는 거 S라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pi of S given 파라메타 그 다음에 pi of 세타 뭐 세타 안에는 뭐 베타도 있고 시그마 제곱도 있고 P1, P2도 있지만 그냥 전 세타라 그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를 다시 쓰면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나요? pi of 어떻게 쓸까요? S cat given 아닙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자, 여기다가 다시 얘를 다시 쓰기를 pi of S cat given Y 세타 곱하기 pi of S cat 마이너스 1 given Y 그 다음에 세타인데 S cat 곱하기 pi of S cat 마이너스 2 given Y 세타 S cat 마이너스 1 쭉쭉쭉 하는데 그럼 중간에 pi of st 아이고 자 글씨가 좀 삐뚤삐뚤해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자 다시 여기에 이제 st given y 세타 그리고 st 플러스 1 st 플러스 2 해서 마지막에 scat 그래서 또 계속 곱하기 하다 보면 pi of s1 given y 세타 s2 s3 여기서 scat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사실 이렇게 이 부분은 필요 없긴 한데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거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 얘만 제가 따로 쓰겠습니다. 얘를 따로 쓰기를 pi of st given y의 세타의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할 때는 우리가 s의 위첨자 t 플러스 1로 표현하겠습니다. 위첨자 t 플러스 1은 뭐냐면 s의 위첨자 t 플러스 1은 st 플러스 1 st 플러스 2 그래서 s 캡티까지 t 플러스 1부터 캡티까지의 모든 s들을 통틀어서 s 슈퍼스크립트 t 플러스 1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되겠죠. 자, 얘는 조인트 덴시티잖아요. s1부터 s 캡티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고 얘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건 st가 발생하고 s 캡티가 발생하고
S캡티가 발생한 조건 하에서 S캡티 마이너스 1 발생하고 S캡티 마이너스 1과 S캡티가 발생했던 조건 하에서 S캡티 마이너스 2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백워드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 말은 곧 뭐냐면 내가 S1부터 S캡티로 조인틀로 한 번에 샘플링 하는 거는 한다는 것과 S캡티를 먼저 샘플링하고 S캡티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S캡티 마이너스를 샘플링하고 S캡티 마이너스 1과 S캡티와 S캡티 마이너스 1이 주어져 있을 때 S캡티 마이너스 2를 샘플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백워드로 S캡티, S캡티 마이너스 1, S캡티 마이너스 2, S캡티 마이너스 3 해서 쭉 해서 S3, S21, S2, S1까지 백워드로 샘플링해도 똑같다는 소리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샘플링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전체 한 번에 샘플링 한다는 거는 이게 쪼개서 샘플링하는 것도 이거는 싱글 부분 아닙니다. 싱글 부분 아니죠. 자, 백워드로 샘플링한다는 거 똑같은 거고 또 내가 중간에 얘를 샘플링한 방법을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 노테이션만 그러니까 아래첨부터 T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다 똑같단 말이죠. 기계적으로 다 똑같은 거니까 내가 얘만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샘플링한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마치 이걸 내가 싱글 무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싱글 무브가 아니에요. 이건 싱글 무브가 아닙니다. 시작은 여기란 말이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인트를 시작하는 거고 이 조인트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디셔널로부터 하나씩 샘플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싱글 무브가 되려면 대신에 예를 들어서 싱글 무브 되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때 S캡티 마이너스 1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어떤 것도 주의해 있어야 돼요. S캡티 마이너스 3, S캡티 마이너스 4 이런 거 다 해서 S1까지 다 주어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ST-2를 샘플링 할 때는 지금 얘만 주어져 있고 요 과거는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싱글 무브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멀티 무브입니다. 그러니까 S1부터 S캡티를 동시에 샘플링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동시에 샘플링 하는 방법이란 S캡티를 먼저 하고 백워드로 샘플링 하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백워드로 샘플링 하려고 하는데 백워드로 샘플링 할 때 내가 가운데 일반적인 for any t에서 샘플링한 방법 얘만 내가 샘플한 방법을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아래 첨자가 바뀐 거 말고 차이가 없으니까 다 샘플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얘를 어떻게 샘플링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얘를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쓰겠습니다. 그래서 pi of st given y theta st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얘는 얘랑 같다는 거 설명드리려고요. pi of st given y theta 그 다음에 s subscript t 플러스 1과 같다는 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s 슈퍼스크립트 t 플러스 1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st가 1이냐 2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1일 확률, 2일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st가 1이냐 2이냐에 대한 정보가 과연 여기에 다 있는지 보면 돼요. 자, 보시면 내가 st 플러스 1이라는 게 내가 1인지 2인지를 알아요.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1인지 2인지를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라고 합시다. st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 때 st 플러스 2가 내가 1이다 또는 2라는 걸 아는 게 과연 st 플러스 1이 1인지 2인지 확률을 계산하는 도움이 될 것이냐 생각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레지메하게 일단 퍼센트하다 1이면 1일 확률이 높고 2에서 2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보죠. 그런 케이스를 생각해보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st가 1인지 2인지를 알고 싶은데 보니까 st 플러스 1이 1이래요. 그러니까 내일이 1이래 내일이. 그러면 오늘이 1일 확률이 사실은 2일 확률보다는 1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내가 st 플러스 1이 1이냐 2이냐를 아는 거는 오늘 1인지 2인지 아는데 정보가 돼요.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레가 1인지 2인지를 아는 게 내가 오늘 1인지 1이냐 2이냐를 아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건 초간 정보가 전혀 없어요. 내가 내일 정보를 알면 얘는 정보가 없어요. 왜냐면 내일의 날씨라는 거는 오늘 날씨에서 결정된단 말이죠. 근데 모레 날씨는 뭐에 결정됩니까? 모레 날씨는 내일 날씨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날씨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레 날씨는 사실 알아도 뭐 아니냐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내일 날씨를 모르고 ST 플러스 1을 모르고 ST 플러스 2만 안다면, 근데 보니까 ST 플러스 2가 1이라면 사실은 이게 모레 날씨가 1이라는 사실을 알면 오늘 날씨에 대한 정보가 좀 있겠죠. 강하지 않겠지만, 그죠? 하지만 내가 내일 날씨를 아는 한에서는 ST 플러스 2에 대한 정보는 전혀 쓸데가 없어요. 전혀 추가적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든 없든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ST 플러스 3이냐 4나 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할 수 있는 이유는 레짐이 어떤 프로세스니까, 마코프 프로세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obability는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겁니다. 파이의 st 기분 y, 이 y라는 거는 모든 y를 말하는 겁니다. y1, y2에서 모든 데이터죠. y 캡티까지 모두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스몰 t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쪽 t, 세타, s, t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이때 yt는 뭐냐면 t까지의 이제 대문자 yt는 t까지의 observation만 말해요. t까지 observation만 말합니다. 그죠? observation만. 자, 이거랑 이 같다는 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yt의 분포 given st와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얘는 뭡니까? 노말의 베타 st 그리고 이제 시그마 st의 제곱입니다. 그죠? 당연히 yt 안에는 베타에 대한 평균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그 y 값이 크면 이때는 평균이 높았겠구나. y 값이 작으면 베타가 작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st에 대한 정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y 안에는 s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s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yt 플러스 1은 노말의 뭡니까? 노말의 베타 t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s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yt 플러스 값이 커요. 얘 값이 굉장히 큽니다. 이 값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값이 크다는 거는 이 값이 크다는 거겠죠. 베타가 클 가능성이 많죠. 베타가 크다는 소리는 사실은 ST 플러스 1이 2일 가능성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죠? ST 플러스 1이 2일 가능성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S가 2일 때는 하이 민이고 S가 1일 때는 로우 민이라고 한다면 YT 플러스 1이 크다는 소리는 하이 민에서 나타난 소리고 하이 민에서 나타난 소리는 내일의 스테이트가 2일 가능성이 많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ST 플러스 1이 2라는 정보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YT 플러스 1로부터 indirectly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까? 노테이션을 보시면 우리가 써놓은 노테이션 풀 컨디셔널 덴시티를 보면 ST의 풀 컨디션 이거 풀 컨디션 아니지만 이게 덴시티를 보면 이미 ST 플러스 1은 주어져 있어요. ST 플러스 1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YT 플러스 1이 큰지 작은지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쵸? 만약에 ST 플러스 1이 안 주어져 있다면 얘가 만약에 안 주어져 있다면 YT 플러스 1은 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ST 플러스 1에 대한 정보가 있고, 따라서 ST 플러스 1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ST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ST 플러스 1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다면 굳이 YT 플러스 1은 내가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YT 플러스 2나 YT 플러스 3도 좀 마찬가지겠죠. 얘들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이거 보시면 이제 y를 이거 대신을 이 y를 대문자 yt로 바꾸는 거죠. 즉 이 대문자 y와 대문자 yt의 차이점은 yt 플러스 1, yt 플러스 2 쪽에서 y캡t까지에 대한 정보 있는지 없는데 이 정보는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이제 yt-1, yt-2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얘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를 넣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SSD 정보 있기보다는 가끔씩 이제 이런 과거들이 이제 설명 변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굳이 얘들도 과거 사실 필요 없고 그냥 얘를 그냥 스몰 yt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문자 yt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ST의 컨디셔널 데ን시티는 이게 이렇게 정보량을 줄여도 상관이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얘의 도출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얘의 계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